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의 자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디선가 발음이 틀리거나 순서가 잘못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자음의 아주 기초부터 찾아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으로 이야기해도 좋고 좀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한다면 가나다라로 사실 시작을 해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역이라는 자음에 아라는 모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의 글자이지만 음절 형태로 되어 있지만 외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면 가나다라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가나다라라고 말을 하면서 기역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가나다라 즉 기역, 니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다, 파, 하. 자, 됐나요? 자, 이렇게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두 몇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세 볼까요? 14개입니다. 자, 14개의 기본 자음을 한국어의 자음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깍두기라는 글자를 바로 떠올려 봤을 때 여기서 자음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있죠. 쌍기역입니다. 자, 쌍기역. 자, 쌍니은 없습니다. 자, 쌍디귿, 따르릉 비켜나세요. 따르릉 있죠. 자, 쌍디귿 있네요. 쌍리을 없죠. 쌍미음 없죠. 자, 쌍비읍. 자, 오빠 할 때 빠, 삐읍, 삐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쌍비읍입니다. 쌍비읍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시옷, 쌍시옷 있고, 그 다음에 쌍이은 없고 쌍지읒 있고 쌍치읒 뒤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겹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병행하여 쓸 수 있는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가질 수 있어서 우리의 자음 체계,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모두 19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개의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주의해야 될 자음 몇 개를 한번 정확하게 발음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잘 발음하고 있습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할 때의 낫 모양이 기역 모양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아, 낫이 기역자처럼 생겼구나, 또는 기역자가 낫의 모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속담에서. 자, 기역. 이 기역이라는 자음에 갖고 있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기역이라는 이름입니다. 실제 발음은 그라고 발음하시는 그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음을 고려하는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기역이지만 소리는 그 소리다. 자, 니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소리는 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디귿, 소리는 드.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직접 사용하는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여기와 이 부분에서 약간 이름의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음을 해보라 시켰더니 키역도 나오고 키업도 나오고 키윽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정확한 이름, 사실 발음은 아니죠. 이름이죠. 이 모양을 가진 이 기호의 이 자음의 이름은 키역이 아니라 키억도 아니라 키윽입니다. 근데 왜 자꾸 키역이나 키역으로 하냐면은 학생들이 이미 기역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고 모두 알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기역 때문에 자꾸 혼동이 와서 키역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키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디귿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티귿이라고 발음을,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는 우리 화자들이 있는데 티귿이 아니라 티읕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입니다. 사실 그 이름을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그 표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대상, 어떤 기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대상에 이름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티귿이라고 붙였다면 사실 티귿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언어 규정에서는 이 이름을 붙일 때 티읕이라고 명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티읕이라고 발음할 것이고 이름을 말할 것이고 키읔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피읍, 그다음에 히읗의 경우도 뭐 큰 문제는 없으나 이름을 히읗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히응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응이라고 하면 안 되고 히읗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개의 기본 자음과 이 5개를 더한 19개의 자음이 총 우리 그 자음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 19개의 기본 자음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자음은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한글의 글자, 음절을 이루는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선생님 지금 무엇을 그렸냐면 이 자음과 모음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들어갈 자리. 아무 떠오르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당연히 자음이 와야 되죠. 이 초성 자리에, 이 음절을 이루는 이 첫 번째 자리, 초성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자음입니다. 즉, 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 중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 중성이라고 하죠. 중성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자음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한글의 구조, 음절을 이루는 구조 자체가 이 중성 자리에는 모음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21개의 모음 중에서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시 자음입니다. 자, 여기에 모음이 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 초성, 중성, 종성 자리에 자음과 모음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우리 한글의 음절을 이루는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올 수 있고 중성 자리에 모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왜 초성과 종성 얘기, 이 자음을 하면서 이 글자 이야기를, 음절을 이루는 구성을 얘기를 했냐면은 자, 지금 이 19개의 자음은 이응 빼고 모두 초성에 올 수 있는 19개를 말한 것입니다. 이응을 뺀 이유는 이응이 초성에 쓰였을 때는 자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응을 제외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을 19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성,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까지 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좀 완전하게 학습을 해야 우리가 한글의 글자, 음절의 구조를 이루는 형태와 자음의 것을 완벽하게 학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자음 19개를, 한국어의 자음 19개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조음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자음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야기한 19개의 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 사전에 올리는 순서와는 달리 이 조음 방식이나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한 자음 체계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약간 그 순서를 달리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 그 다음에 디귿, 쌍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그리고 지읒, 쌍지읒, 치읒, 히읗. 자, 이렇게 19개의 자음이 한국어의 표준어 자음입니다.
자음이란 사실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성대를 통과한 소리가 어떤 입안이나 이 비강, 코를 통과할 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어떤 장애, 마찰이 있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혀 등 조음기관에 어디든 이렇게 자꾸 닿아서 나는 소리, 닷소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자음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음은 그와 반대로 그 소리가 어떤 장애를 받고 입안에서 나올 때 뭐 입술에 한번 막혀서 브 이렇게 나온다거나 트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어딘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자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소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구조, 이 기관을 조음기관이라고 하는데 조음기관 중에서 조음이 어디,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또는 조음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음 19개를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음 체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꼭 뭐 전공한 사람들이,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음 체계, 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른 자음 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자음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리하고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리 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반드시 어떤 지도를 하는 교사의 입장이나 또 공부를 또 많이 하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꼭 필요한 자음 체계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조음 위치, 발음이 나는 그 위치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양수음이라고 하는 입술 소리, 즉 입술 어디선가 장애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소리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 자, 선생님 입모양을 자세히 보면 브.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부딪혀야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브. 자, 브, 뿌, 프, 무. 다 모두 입술과 관련된, 조음 위치가 입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자음을 입술 소리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윗니와 입 천장으로 가게 되는데, 자, 혀끝이 윗니의 도톰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뜨, 트, 스, 느, 르. 다 혀끝이 움직여서 윗니 쪽으로 움직여서 나는 소리라 하여 치조음 또는 혀끝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좀 많죠?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음의 위치가 입 안에서 그 입천장의 가장 높은 부분, 가장 딱딱한 부분에 대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센 입천장 소리. 그래서 즈, 츠. 자, 이 부분은 자, 경국의 또는 국외음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있는 단원에서 또 학습할 내용하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즉, 그 입천장 중에서 센 부분을 지나서 더 속 안쪽으로 하면 약간 부드러운 부분, 혀가 입천장을 이렇게 만졌을 때 좀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지만 좀 연하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린 입천장, 연구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크. 그다음에 응 할 때 자, 이렇게 네 개의 소리가 연구개음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이 19개의 자음을 모두 구별해 보았고 다시 우리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에서는 그 조음이 어떻게 되느냐, 조음의 방식에 따라서 다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소리가 터져서 나는 소리, 파열음, 그 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바람소리처럼 마찰이 돼서 나는 소리, 마찰음, 그리고 파열과 마찰의 중간 소리를 중간에 섞여서 나는 소리, 파찰음,
그리고 성대 울림 소리로 나는 비음과 유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파열음, 자, 뿌, 드, 그, 다 소리가, 공기 소리가 퍼져서 납니다. 뿌, 파열이 되죠. 뿌, 드, 그. 자, 이 뿌를 하나를 알면 그거에 유사한 방식으로 뿌, 뿌, 푸도 다 같은 방식으로, 다만 소리의 성질이 다릅니다. 뿌가 어떤 평음, 예사소리라면 뿌는 된소리, 경음이고 푸는 격음, 유기음이라고 하는 거센 소리입니다. 바람기가 있는 소리. 자, 얘네들이 파열음에 뿌, 뿌, 푸, 드, 뜨, 트, 그, 크. 자, 이렇게 9개가 좋은 방식에 따른 19개의 자음 중에서 9개가 거의 반이 되는 9개의 자음이 모두 파열음입니다. 그리고 마찰음 먼저 볼까요? 마찰음은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알듯이 스, 마찰이 돼서 나오는, 바람소리처럼 마찰이 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스, 스, 흐. 자, 이런 소리들을 바로 좋은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마찰음이라 하고, 자, 파열과 마찰의 성질을 반반씩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파찰음. 그래서 즈, 쯔, 마찰도 되는 것 같고 파열도 되는 것 같죠. 즈, 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모두 15개의 자음이 파열, 파찰, 마찰음에 해당하고, 이 나머지 4개의 이 자음 중에서 성대 울림이 있는 울림소리, 그러니까 자음 중에서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될 4개의 자음. 이게 나중에 음운의 현상에서도 자주 얘기될 것이고, 자음 중에서 조금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어찌 보면 모음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음입니다. 성대 울림이 있으며 공명이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비강, 코 쪽에서 울림을 통해서 나오는, 자, 으 이렇게 비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소리라 하여 울림소리 중에 유음인 리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자음 체계에 따른 19개의 자음을 구별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음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조금 우리 화자의 입모양과 이 형상을 딴 조금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입술에서 소리 난다 하여 뿌, 뿌, 푸, 무, 이렇게 뿌, 뿌, 푸, 무. 그 다음에 요 앞니와 혀가 이 앞니 윗니의 이 끝부분에 도톰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나는 소리라 하여 치좀. 자, 드, 뜨, 트, 느르. 자, 그 다음에 아랫니 쪽에 관련된 건 스, 스.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입천장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면서 딱딱한 부분들. 여기가 경국에 해당하는 즈, 쯔, 츠. 나중에 그 국외음화에서 관련될 소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국에라고 하는 여린 입천장 소리는 그, 크, 응. 그 다음에 목청 소리 흐. 자, 이렇게 한번 복습을 좋은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보고 발음을 실제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자음을 초성 중심으로 19개의 자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종성과 관련된, 즉 받침과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받침, 즉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초성에서 쓰이는 19개의 자음, 이응 제외한 18개의 자음은 살펴보았는데, 자, 이것이 모두 받침,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 이외에 초성에 쓰일 수 있는 이외에 몇 가지의 겹받침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선생님 써놓은 이 부분을 겹받침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이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죠. 즉 초성과 받침으로 쓸 수 있죠. 쌍기역 마찬가지고, 자, 기억과 관련된 받침으로만 쓰일 수 있는, 초성에는 못 쓰이고 종성으로만 쓰일 수 있는 이 자음이
기역, 시옷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니은. 자, 니은으로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관련된 겹받침들이 니은, 지읒, 니은, 히읗이 있습니다. 자, 앉다 할 때의 니은, 지읒. 그다음에 많다 할 때의 니은, 히읗. 자, 이렇게 해서 니은, 지읒, 니은, 히읗이 받침으로만 쓰일 수 있는, 종성으로만 쓰일 수 있는 자음이고, 자, 그다음에 디귿 종성으로 쓰일 수 있고, 쌍디귿은 받침으로 쓰일 수 없죠. 그다음에 디귿과 관련된 겹받침은 없네요. 자, 그다음에 리을 초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종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종성으로만 쓰일 수 있는, 즉 받침으로만 쓰일 수 있는 리을과 관련된 겹받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피읍, 리을 히읗.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어떤 때 쓰였을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리을 기역, 하늘이 맑다 할 때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삼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자, 리을 비읍, 여덟 할 때 리을 비읍 받침으로 쓰이네요. 자, 리을 시옷, 자, 자, 외골 할 때의 그 골, 리을 시옷. 자, 리을 티읕, 훑다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그럼 리을 피읍, 시조를 읊다, 리을 피읍. 그 다음에 리을 히읗, 앓다 할 때 리을 히읗 됐네요. 자, 그래서 리을과 관련된 겹받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미음 종성으로 쓰일 수 있고 겹받침들은 없고, 자, 비읍 종성 받침으로 쓰일 수 있고, 쌍비읍은 받침으로 쓰일 수 없고, 초성에는 쓰였지만, 그 다음에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비읍 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이 하나 있었네요.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 비읍 시옷, 갑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시옷 종성으로 쓰일 수 있고, 쌍시옷 당연히 받침 종성으로 쓰일 수 있고, 자,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었기 때문에 쓰이지 못했던 이응이 종성에서는 당연히 아주 정확한 그 음가를 가지고 종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응. 그 다음에 지읒 종성으로 쓰일 수 있고, 받침, 쌍지읒 받침으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치읒 초성 종성 다 쓰이고, 키읒, 티읒, 피읒, 히읗 모두 초성 종성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성으로 쓰일 수 있는 이 19개, 이응 제외하고 18개에서 종성으로는 쓰이지 못하는 것이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받침으로만 쓰일 수 있는 이런 겹자음들이 있어서 모두 이것을 따져보면은 모두 27개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즉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자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름의 발음, 그리고 자음 체계에서 다루는 19개의 자음들, 그리고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27개의 자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